안녕하세요. 그때 그 시절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어젯밤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다가 문득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노란 빛으로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제가 있었고 이제는 볼 수 없는 얼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후회라는 감정이구나 싶었어요. 세월이 쌓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습니다. 경험도 지혜도 때로는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뒤에는 후회라는 그림자가 길게 따라옵니다. 젊은 날엔 미처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마음을 치고 그때는 당연하다 여겼던 순간들이 지금은 그리워집니다. 후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 왠지 무거워집니다. 마치 오래된 트렁크를 열 때처럼 먼지와 함께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죠. 하지만 후회는 단순히 괴로운 감정만은 아닙니다. 후회가 있기에 우리는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왜 그때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까? 왜 그때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을까?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 모든 것들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거든요. 밤이 깊어질수록 앨범을 넘기는 손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모두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제 이 세상에 없고 일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후회라는 무거운 단어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가슴 깊이 묻어둔 아쉬움들을, 그리고 그 아쉬움이 우리에게 건네는 진짜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20대였나 30대였나 그때만 해도 제 몸은 무적이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다음날 아침이면 말끔히 회복되었고 술을 마셔도 숙취는 금세 사라졌죠. 담배를 피우면서도 나는 괜찮아라고 말했고 운동은 시간 나면 하지 뭐라며 미뤘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에게는 몸이 하나의 기계 같았어요. 아무리 혹사시켜도 알아서 돌아갈 거라 생각했죠. 새벽 2시에 치킨과 맥주를 먹고 3시에 담배를 피우며 4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아침 6시면 멀쩡히 일어났거든요. 내 몸은 특별해라고 자부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아프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넘어갔죠. 병원 검진도 귀찮다며 피했고 약속보다 야근을 택했습니다. 몸은 나중에 챙기면 되라는 생각이었어요. 특히 술자리가 많았습니다. 회사 회식, 접대, 친구들과의 술자리. 거의 매일 밤이 술과 함께였어요. 술이 인생이야라며 호기롭게 말했지만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힘든 현실을 잊고 싶어서 술에 의존했던 거예요. 간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도 위가 쓰리다고 경고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한 갑 많을 때는 2갑도 피웠죠. 기침이 나와도 감기인가 보다 했고 목이 아파도 못 감기겠지 했습니다. 금연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며칠 못 가서 다시 피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새벽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고 파스 냄새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노라면 문득 젊은 시절 내 몸을 함부로 대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혈압이 높네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문제예요. 간 수치를 봐야겠어요. 하나하나가 모두 젊은 시절의 무리함에서 온 것들이죠. 그때 조금만 더 운동을 했다면, 담배를 끊었다면, 술을 줄였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요즘은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려 하면 허리가 아파옵니다. 가끔 젊은 친구들이 밤늦게 술을 마시며 내일 일 있는데 괜찮겠어? 라고 물으면 저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다 돌아와. 말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차갑게 식힐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정작 해야 할 말은 그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매일같이 잘 다녀와라며 문 앞에서 배웅해 주셨는데 저는 한 번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당연하다 여겼던 거죠. 그 도시락은 정말 정성이 가득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예쁘게 담아주셨죠. 겨울이면 따뜻하게 데워서 싸주시고 여름이면 상하지 않도록 얼음팩까지 넣어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특별히 더 만들어 넣어주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 도시락을 받으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 김치네, 왜 맨날 똑같은 반찬이야 라며 불평하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 싶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친구와 다툰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미안하다는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그 작은 말 한마디를 막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친구와는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인데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약속을 어겼는데 변명만 늘어놓았죠. 친구는 한 번만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저는 내가 왜라며 버텼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랬습니다. 동료가 제 실수를 덮어줬을 때, 선배가 어려운 일을 대신 처리해줬을 때, 후배가 야근을 도와줬을 때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사과보다는 변명이 먼저 나왔습니다. 가족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아내가 집안일을 모두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저를 뒷바라지해줘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수했을 때도 핑계만 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웠나 싶어요. 요즘 편지함을 정리하다가 발신인을 알 수 없는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그 안에 누군가의 고마움이나 미안함이 적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빠는 언제 집에 와? 어린 딸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저는 항상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일 끝나면 함께 놀자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조금만이 며칠이 되고 몇 달이 되고 결국 몇 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명목 하에 모든 것을 뒤로 미뤘습니다. 아이들 운동회도 학예회도 다음엔 꼭 가겠다며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회사가 더 중요했고 승진이 더 급했고 돈을 버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아들의 축구 경기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정식 경기에 나간다며 몇 주 전부터 이야기했었죠. 아빠, 꼭 와야 해. 내가 골 넣는 거 보여줄 거야 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당일 아침 갑작스럽게 중요한 회의가 잡혔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해, 다음 경기 때는 꼭 갈게라고 말했지만 아들의 실망한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아들이 골을 넣었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저는 그 순간을 놓쳤어요. 딸의 피아노 발표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달 동안 연습한 곡을 발표하는 날인데 저는 야근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아빠 때문에 연습한 건데 라며 울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가슴 아픕니다. 아내가 동영상을 찍어줬지만 그 순간의 떨림이나 감동을 직접 느끼지는 못했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놀이공원 가자, 아빠, 영화 보러 가자라고 하면 아빠 좀 쉬게 해줘 하며 잠만 잤어요. 일주일 내내 고생했으니 주말에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아이들은 엄마와만 어디든 다녔습니다. 여행도 거의 가지 않았어요. 휴가비도 아깝고 어디 가서 뭘 하냐며 집에만 있었죠. 아이들이 친구들 여행 이야기를 부럽게 들으며 우리도 여행 가고 싶다고 해도 나중에 아빠가 돈 많이 벌면 해외여행도 가자라며 미뤘습니다. 그 나중에는 결국 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회식이나 야근으로 아이들이 잠든 후에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가끔 일찍 들어가도 너무 피곤해서 아이들과 대화할 여력이 없었어요. 조용히 해 아빠, 피곤해라며 TV만 보거나 휴대폰만 만졌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실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기대하지 않게 되었어요. 아빠는 바쁘니까라며 이해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체념한 거였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느새 자라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지금 오래된 앨범을 펼치면 흑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인데 그때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지금 가장 큰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거든요.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동료를 제치고 싶어서 그들의 실수를 부풀려 말하기도 했고 혼자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경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같은 팀에서 일했던 김 과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정말 착하고 능력도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승진 대상자로 저와 경합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분을 경쟁자로만 보기 시작했죠. 그분이 실수라도 하면 부장님께 은근히 알렸고 제가 한 일의 성과는 과장에서 보고했습니다. 결국 제가 승진했지만 그 후로 김 과장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예전에는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 후 술도 마시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서먹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얼마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셨고 저는 그때서야 소중한 동료를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많이 벌고 있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그런 이야기만 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는 대신 은근한 자랑과 비교만 계속했죠. 대학 동창 모임에 가면 항상 명함부터 돌리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요즘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집을 바꿨는데 친구들의 안부보다는 내 자랑이 우선이었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표현하지 않고 항상 잘 나가는 척만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그랬어요. 원래 절친한 친구였던 이 형이 투자를 제안했는데 저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나중에는 그 형을 아예 내보내려고도 했어요. 결국 사업은 망했지만 더 큰 손실은 그 친구와의 우정이었어요. 체면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지 못했고 친구들도 제 진짜 상황을 몰랐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지금 오래된 수첩을 펼치면 이름만 적혀있는 연락처들이 보입니다. 전화번호는 지워져서 읽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욕심을 부리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인연들을 놓쳐버린 것이 지금 가장 큰 후회입니다. 나중에 하자.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여유 생기면. 그런데 그 나중에는 결국 오지 않았어요. 젊을 때 기타를 하나 샀습니다. 통기타였는데 정말 예뻤어요. 악기점에서 처음 그 기타를 봤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해요. 나무의 결이 아름다웠고 줄을 톡 튕겼을 때 나는 소리가 마음을 울렸죠.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도록 줄을 눌러가며 코드를 익혔죠. C코드, G코드, F코드.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봄날은 간다라는 곡을 연주하는 게 목표였는데 며칠 만에 어설프게나마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일이 바빠지면서 기타는 벽 한 구석에 세워두게 되었어요. 주말에 하자, 휴가 때 하자라며 계속 미뤘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기타에는 먼지만 쌓여갔고 줄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가끔 그 기타를 볼 때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했지만 그 내일은 계속 미뤄졌어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가는 책을 한 권 써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대단한 소설이 아니라 그냥 제 인생 이야기나 일상의 소소한 감상들을 담은 에세이라도 말이죠. 예쁜 노트도 사고 좋은 펜도 준비했습니다. 첫 장에는 열심히 뭔가를 적어놓기도 했죠.
오늘부터 매일 한 페이지씩 써보자라는 다짐으로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추억에 대한 것이었는데 나름 감동적으로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둘째 날부터는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쓰지라며 미뤘고 두 번째 페이지는 영원히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여행도 그랬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그랬습니다. 항상 언젠가는 꼭 해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언젠가는 계속 미래로 밀려났어요. 외국어 공부, 마라톤, 사진 취미 모두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청춘이 지나갔고 어느새 머리에는 흰머리가,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 먼지 쌓인 통기타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꾸준했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지금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노래 한 곡 정도는 불러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을 곰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분명 괴롭고 아픈 감정인데 동시에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후회가 있기에 지금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건강을 잃은 후회가 있기에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후회가 있기에 오늘은 손주에게 더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제 손주가 제게 작은 손을 내밀며 할아버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잠깐 할아버지 일 좀 끝내보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가 있기에 오늘 마주치는 사람들의 미소가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말하지 못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슴에 남아있기에 지금은 더 진심을 담아 인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놓친 꿈에 대한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쉬움이 있기에 지금이라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져요. 최근에 그 먼지 쌓인 기타를 다시 꺼냈어요. 줄도 새로 갈고 조금씩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현재를 더 깊게 살아가라고 하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면 남은 인생이 더 의미 있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후회들을 들춰보았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크고 작은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 후회를 평생 짊어지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후회를 딛고 서서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산책을 시작하면 되고, 가족과의 시간이 아쉽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함께 밥을 먹으면 됩니다. 고마움을 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보세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는데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 친구 덕분에 깨달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시작하면 되는구나. 꿈을 포기했다고 생각되시나요? 천만에요. 70이 되어서 처음 기타를 배우는 분도 계시고 80이 되어서 그림을 시작하는 분도 계세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해나 자존심 때문에 멀어진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어 먼저 연락해보세요. 안부가 궁금해서라는 한마디면 충분해요. 후회는 우리 인생의 선생님입니다. 아프고 괴롭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에겐 나중에 그리워할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 마주친 사람들, 오늘 본 풍경들, 오늘 느낀 감정들 모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한 번뿐인 순간들이죠.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하루도 소중한 하루구나. 오늘은 어떤 후회를 하나라도 줄여볼까? 그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니까 하루하루가 예전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후회를 줄여가시겠습니까?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꿈을 다시 꺼내 보시겠습니까? 후회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더 깊게 살아가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도 소중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것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 그 시절 라디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